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잡업? 네. 잡과 관련된 건가요? 네. 잡이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잡을 가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 툴입니다. 문서 툴요? 네네. 아무래도 잡에서 중요한 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도와주는 툴을 만다 보니까 잡어라고 지었습니다.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회사 소개를 너무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이벤트로 한번 제비뽑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너무 좋죠. 그래요. 잠깐만요. 1분, 3분, 5분 중에 뽑으시는 시간 안에 하는 뽑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3분입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3분 동안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 보통 문서 툴이라고 하면 다양한 문서가 있는데 문서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서는 항상 어떤 사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서 툴들은 문서를 결국 만들면 누구한테 보내거나 받거나 저장해 두는데 잡어의 문서의 특징은 문서 툴이지만 사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등록해 놓고 또 문서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보내거나 받은 내용을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보통 많이 쓰는 이런 설문, 공지, 계약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만들고 보낼 수가 있고요. 설문이나 공지나 계약이 중요한 거는 이걸 누구한테 발신했고 누구와 언제 수신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다 기록됩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어느 회사에 뭐 견적서가 나갔나? 이런 거 확인하려면 어디 막 드라이브를 찾고 막 해야 되는데 그 회사나 사람을 클릭해서 보면 발송된 내역, 심지어 오프라인을 받은 것도 업로드 해놓으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의 문서나 사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어를 쓰게 되면 기존에 많은 툴들을 쓰던 걸 뭐 드라이브랑 설문, 계약, 공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잡어는 메일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오 알림톡까지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KT가 전국 대리점들한테 상품 설명, 상품이 나가면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퀴즈 이런 것들을 잡어로 다 보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메신저나 문자를 썼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거든요. 받았는지 회신했는지 읽었는지도 안 되지만 잡어에서 보내면 대량으로 1000건이든 2000건이든 3000건이든 한 번에 다 보내고 그 어떤 대리점의 담당자들이 읽었는지가 되고 퀴즈에 대한 정답 여부까지 다 기록돼서 결국 이렇게 누적되면 그런 거를 취합해서 포상도 하기도 하고 설문을 100명한테만 뿌려도 읽은 사람을 체크해서 다시 재알림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잡어에서는 아주 쉽게 다 보내고 읽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다시 재알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문서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쵸?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답하고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문서를 기반으로 문서의 일종의 이력 관리 및 문서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들이 다 기록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엔 그런 게 없었나요? 기존에는 그런 게 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관련 문서는 인사 시스템에, 또 고객 관련된 거는 CRM에, 그 다음에 또 주주 관련된 거는 또 주주에,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한 곳에 대서 사실 그런 서비스랑 경쟁한다기보다는 서로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한 곳에 저장하는 게 우리 장점인가요? 그쵸? 그 외에 뭐 서치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문서를 저장할 때 항상 그게 고민되거든요. 주제별로 저장할지, 예를 들면 계약서, 뭐 동의서로 할지 아니면 사람별로 볼지, 이런 게 폴더의 기본 구조는 두 개가 중복이 안 됩니다. 문서 제목을 사람들이 똑같이 쓰지 않거든요. 잘못 쓰게 되거나 잘못 분류하면 결국에 못 찾는 일이 생기는데 잡어에서는 폴더별로도 다 저장할 수 있고 또 사람별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계약서에도 있고 사람에도 동시에 서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보면 다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여러 어트리뷰트이 있는데 그거를 복수의 어트리뷰트를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태깅을 많이 해놓고 서치할 때 그걸 이용한다.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마케팅 관련한 거 매뉴얼이다. 그러면 그쵸. 매뉴얼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네. 쭉 나오고 그게 또 추가로 누가 만들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자체에 연락처가 다 있고 주소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보내면 자동으로 태깅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나 뭐 연락처 DB와 또 연동을 한다는 네네. 건가요? 원하는 대로 검색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일단 그래서 검색이 되게 용이하고 문서별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보통은 설문 같은 것들을 할 때 텍스트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문서 기반으로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응답자 관리도 되고 업무 효율에 도움이 많이 되는 툴이다. 그쵸. 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자부 솔루션을 도입하는 선은 얼마나 되나요? 무료로 쓰는 데는 4만 개 이상이 있고요. 유료로 쓰는 데는 500개 정도가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도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창업은 언제 하신 거죠? 2017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럼 한 5년이 넘었나요? 처음부터 이런 전자문서 서비스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HR SaaS를 했었어요. 그때 스타트업이 오니까 인사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제가 인사 서비스 한 것도 잡과 관련된 걸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 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에 전사적인 관점이나 잡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직원들을 등록해 놓고 어떤 문서를 효율적으로 주고받고 그걸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뭐 기거커 이런 것까지 좀 확장한 개념입니다. 예전에 인사 서비스 할 때는 다양한 서비스 많았어요. 뭐 급여 이체하거나 뭐 그다음에 지원금을 자동으로 뭐 받아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좀 빼고 오히려 요 메인 기능을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게 확장한 개념이. 처음 창업하셨을 때 회사 이름 그때도 자버였나요? 네, 자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스가 자버였겠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문서 서비스로 바뀐 다음에도 자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네네. 출발은 사실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맞습니다. 생각했고 사람 중심으로 문서의 흐름을 자동화하거나 트래킹하는 게 되다 보니 그래서 차별화가 될 수 있었다고 네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회사에서 관리할 사람이 사실 내부 직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기거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번에 나왔던 디버도 사실 저희 걸로 기거커 관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사 시스템을 이제 SaaS로 서비스하려고 했는데 회사들이 도입한 회사들은 꽤 있었나요? 그쵸. 그때도 많이 썼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잘 쓴 게 전자계약이었습니다. 인사 관련한 전자계약이요? 네네. 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쓰는데 결국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인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만 쓰려고 하더라고요. 인사 관련한 전자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뭐 근로계약. 근로계약이죠.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사 시스템과 연동된 전자계약을 네, 우리가 맞습니다. 제공했겠네요. 그래서 그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좀 저희가 컨택하고 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큰 데를 잡으려면 올인원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계약 쪽으로 좀 포커스를 했죠. 전자계약이라 하면 결국은 전자계약 문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자계약 특징이 뭐냐면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인풋카드 넣어요. 근데 내가 입력하지 않으면 상대가 입력하는 구조로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를 사람들이 전체를 다 입력해서 보내더라고요. 공문식으로. 저희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통계를 보거든요. 근로계약서 많이 쓰는지 연봉계약서 많이 통계를 계속 보는데 어느 달에 갑자기 무슨 전사 공지사항이 몇백 개가 쫙 트래픽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봤죠. 이게 어떤 문서인지 저희도 그때 이제 보안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그렇게 쓰면 안 되냐고. 공문을 보내서 팀원들이 다 읽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런 게 없어서 이걸로 썼다는데 뭐 제가 잘못 썼냐고 해서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공지랑 설문 서비스를 같이 추가했습니다. 기존 전자계약 문서는 원래는 내가 만든 것들을 사인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건데 네네. 보내는 난을 빼고 그냥 보내면 이 사람이 읽었다 정도만 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분은 하여튼 사인 받는 난을 뺀 상태에서 그냥 보내고 네. 읽었다만 캐치해가지고 네. 통계를 잡았구나.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 현재 문서 서비스의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전자계약, 설문 공지가 있는데 전자계약은 저희 서비스 사용의 10%가 안 됩니다. 사실. 왜냐면 사실 설문이나 공지가 훨씬 많아요. 문서화된 설문. 저희 거 구조를 보면 문서 프리뷰가 있고 옆에 입력란이 있거든요. 요걸 빼버리면 구글 폼이나 뭐 네이버 폼 같은 폼 서비스가 됩니다. 요 사용량이 훨씬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문서 프리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빼고 보내면 기존 폼처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정보를 볼 때 문서 스타일을 볼 수도 있고 웹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설문이나 모바일 체크하는 건 웹뷰고 이거는 문서뷰입니다. 문서뷰. 그래서 저희는 요 두 개를 같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기존의 구글 폼이나 다른 서베이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과 차이는 없나요? 구글 폼이나 이런 것들은 100명한테 보면 100명한테 똑같은 URL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답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글 폼을 받으면 이름, 전화번호 그쵸. 이걸 항상 넣어야 돼요. 근데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메일 알고 보내면 사실은 그걸 빼고 입력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응답만 간단히 받을 수 있어서 저희 거를 되게 선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답했는지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100명만 넘어도 사실 엄청난 공수가 들거든요. 구글 폼에 하면 거기에 사실 입력란에 내 이름 넣고 해야 보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엑셀 폼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내가 일일이 읽어봐야지 알 수 있는 아는 거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되게 대량 광고식으로 어떤 설문이나 공지를 뿌리는 건데 저희는 되게 개별화돼서 보내는 게 구글 폼에서는 사실 2차적으로 더 가공을 해야 이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거 자체를 사전적으로 해결해 준 거네요. 구글 폼이나 이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거네요. 네네. 실제로 업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 담당자들을 그룹핑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서울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그룹핑 해두면 그 그룹마다 보낼 게 따로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한 번에 대량으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 지역에 있다 경기로 이동하면 보통은 그냥 연락처 그룹을 그냥 바꿔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라벨을 걸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 지역에 있다가 경기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경기 지역에 공지를 받게 되죠. 그럼 뭐 보험사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는데 정당에서도 저희 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당은 당비를 받고 그 당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들 관리를 아직도 엑셀로 하고 있고 그런 거를 그룹핑해서 당원들한테 어디 우리 행사한다 공지도 하고 중요한 동의 받을 때 심지어 뭐 서명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대량의 회원이 있는 뭐 재건축 조합 이런 데도 굉장히 유용하겠다. 아, 그쵸. 통계화할 수 있으니까. 네네. 실제로는 수요가 엄청나네요. 네, 저희가 그리고 문서 툴이다 보니까 사실 뭐 워드나 엑셀을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당원 관리로 쓸래. 교육기관 스타트업 포럼에서는 교육생을 400명 관리해요. 소프트웨어 교육. 멘토도 한 100명 있거든요. 요거를 그룹핑해서 여기서 등록해놓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계좌번호 할 때 저희는 계좌번호나 이런 인풋값이 다 데이터화돼 있어서 계좌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문서 관리 관련한 그러니까 네. 문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일종의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건가요? 네네. SaaS 서비스가 사실은 기존 것들과 보완적으로 들어가는 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참 좋은데 우리가 그 장점은 확실히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시스템 개념으로 들어가면 시스템은 커스텀도 많이 해줘야 되고 뭔가 온보딩이 굉장히 강한데 저희가 지금 툴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볍게 들어가서 더 깊이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정도의 B2B 서비스면 해외에서도 먹히겠는데요? 저희가 이미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해외 진출한 회사가 좀 쓰고 있고 그래서 영어 버전과 1어는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어드미 쪽이 아니라 받는 쪽.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는 영어 버전까지는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야 뭐 우리가 유니콘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한국의 이 사스 시장이 저희가 시장에서 해보니까 1%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는 사스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벌써 5천억, 1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시장에서 올해 내년 초까지 더 매출도 올리고 안착을 한 다음에는 바로 동시에 글로벌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좀 늦진 않을까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 초가 저희도 최대한 빨리 당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브의 팀이나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랑 좀 해주실래요?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품의 철학도 제가 왜 잡어라고 했냐면 잡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제 인사 담당자 출신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인사 쪽을 했냐면 결국 성인들은 교육이 끝나면 직장에서 성장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전자문서 이런 걸 만들지만 이거는 어떤 걸 만드는 거냐면 사람들과의 신뢰를 만들어주고 서로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하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맞는 툴을 만들어서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전자문서를 만들게 태어난 조직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거라는 거죠. 그 미션 선언문을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자기의 잡을 통해서 성장하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제품을 통해서 회사 개인이 소통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소통을 잘해주는 문서 툴, 업무 툴을 만드는 게 저희의 사실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툴을 통해서 회사의 사람들이 잘 소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네, 미션이구나. 사실 소통을 잘해야 신뢰도 쌓이고 협업도 되는 거거든요. 자브라고 하면 대표님 말고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박윤정 이사님인가요? 네네. 고탕한 웃음에 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친구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졸업을 31살 해가지고 30살 때 우연히 이렇게 어떤 대표님 소개로 만났는데 되게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과제를 늦게 낸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약간 민망하지만 제 이런 난 뭐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좀 늦는 성향이 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놀면서 안 했냐고. 그래서 아니 나 놀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잘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랬더니 동욱님은 그런 것 때문에 잘 될 거다. 자기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이게 단점이라 느꼈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내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저도 박윤정 이사님한테 상담 네. 좀 받아봐야 되겠다. 아, 네. 용기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박윤정 이사님이 같은 공동 창업도 하고 투자도 했지만 사실 처음에 회사에 온 이유는 우리 팀원들한테 그걸 해달라고 부른 거야 사실은. 나한테 뭔가 존중감과 나의 자신감을 키워서 내가 사회생활 잘하게 만들었다시피 우리 팀원들한테 그거 해줘.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품에 녹이려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박윤정 이사님 같은 사람의 모델이 시스템으로 녹여드는 네,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나 설문 이런 거에 디폴트 문구를 약간 그렇게 넣어놔요. 아. 서로 존중감을 일으킬 수 있게. 귀찮아서 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네. 받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또 똑같은 기분 좋은 인터랙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로 존중한 인터랙션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뵙기만 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얻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 팀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일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저도 대기업에서 직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쪼고 막 단점을 찾아서 보완시키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되게 부수적인 건데 그게 너무 커지면 사람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 형식적으로 뭐 내가 더 일을 하고 시스템 더 로그인 오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을 믿고 몰입할 그쵸. 수 있는
믿어주시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 CEO, 창업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창업자의 가장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뭐 C레벨의 분들 그쵸. 중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뭐 영업다로 다니면 스카우트제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도 안 가시는구나. 두 분 다 그 케미가 정말 놀랍다. 진짜 우리 자브가 나중에 유니콘이 된다면 공동 창업자 두 분의 케미가 그 성공 요인의 가장 큰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케미를 가진 분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자브의 저력이 참 거기서 나오는구나. 정말 매력적인 회사인데요. 제품 프로덕이 좋은 건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 같아요. 팀워크가 좋고 팀워크가 좋으면서 사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옆에서 계속 충고해주고 도와주고 변화하게 만들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 자브의 경쟁력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이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왔을 때 뭔가 재밌다가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되게 뿌듯하고 팀원들이랑 같이 뭔가 힘들 때도 좀 같이 이겨내고 그런 거에 좀 재미를 느껴서 자기 인생의 되게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우리 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뭔가 든든하고 굉장히 회사 가는 게 즐겁습니다. 사실 나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가끔은 팀원들도 그렇게 회사에서 하는 게 되게 즐겁고 팀원들이랑 뭔가 같이 해나가는 게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제가 잘해야죠. 사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과 개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점점 더 개인이 중요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집단에 개인이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 큰 흐름에서는 웹 3.0에 가깝다 보거든요. 근데 저희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되게 지향합니다. 개인들의 그거를 보호해주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고 근데 우리가 단체에 모였을 때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5년, 10년이 지나면 결국에 개인이 훨씬 더 중심이 되는 플랫폼들, 업무 툴들이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과 어떤 단체를 연결해야 돼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계속 지향하고 계속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저희 같은 플랫폼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출발이 단체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었는데 바뀌어서 개인 중심이고 단체는 이 개인들이 가입하거나 연결되는 객체로서 존재한다는 네. 거죠. 기기 이코노미에 잘 맞는 문서화 또는 이 워크플로우 같은 시스템이 자바 같은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이는 세상이 된다는 거네요. 그쵸. 단체 중심의 시스템이 개인화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네. 나중에는 우리 시스템이 메인이 되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중심에서 출발해서 단체와 연동이 되는 그 그쵸. 방향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예. 거예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중심이 되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실은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프라이머리 키가 사실은 개인 출발점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종속적인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가 되는 굉장히 재밌는 대화였고요. 진짜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제가 볼 땐 유니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콘이 되어서 다시 만나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니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콘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